2026년 4월 3일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34일째입니다. 이란이 미군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을 격추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본 전문가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출 좌석의 핸들 위치가 실제 F-15E와 완전히 다르고 처음에는 F-35 꼬리 날개라고 주장했다가 슬쩍 수정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란이 자축 영상을 만드는 동안 전장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란이 절대 말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가장 먼저 세상에 내놓은 건 꼬리 날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붙인 설명이 F-35였습니다.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를 잡았다는 거였거든요. 이란 국영방송은 이걸 대서특필했고 혁명수비대 고위 관계자들은 앞다퉈 성명을 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던 그 비행기를 우리가 떨어뜨렸다. 그런데 이 사진이 공개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군사 분석가들이 사진 속 꼬리 날개를 확대한 겁니다. 거기에 찍혀있던 건 LN이라는 테일 코드와 빨간 줄 마킹이었습니다. LN은 영국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의 고유 식별보호입니다. 그리고 이 빨간 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레이크니스 기지에는 F-15E 비행대대가 3개 있습니다. 492대대는 파란 줄, 493대대는 노란 줄, 494대대는 빨간 줄을 꼬리날개에 칠합니다. 서울버스가 번호 대신 색깔만 봐도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처럼 이 색깔 하나로 어느 부대 소속인지가 바로 특정됩니다. 사진 속 빨간 줄은 제494 전투비행대대, 별명 펜서스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이었습니다. F-35가 아니라 F-15E,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 레이더에 잡히는 4세대 다목적 전투기였던 겁니다. F-35는 레이더에 거의 잡히지 않도록 설계된 최신의 스텔스기지만 F-15E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란이 처음부터 F-15E를 격추했다고 발표했다면 훨씬 덜 극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F-35를 먼저 내세운 것이었거든요. 분석가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이란은 조용히 발표문을 수정했습니다. F-35라는 단어를 빼고 F-15E로 바꿔 넣은 겁니다. 아무 해명도 없이. 이게 이란이 꾸며낸 첫 번째 거짓말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는 더 구체적입니다. 혁명수비대가 북영방송을 통해 승전보를 내보내던 바로 그 시각, 이란 영토 깊숙한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 공군 패러레스큐팀이 HH-60G 페이보크 헬기를 타고 이란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 헬기가 어떻게 날았느냐면 나무 꼭대기 높이입니다. 지상에서 불과 몇 미터 위를 스치듯 날면서 이란 레이더를 피했습니다. 레이더라는 게 높이 나는 항공기를 잡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지표면에 붙어서 날면 지형에 섞여서 잡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뒤에서는 HC-130 수송기가 지휘와 공중급유를 맡고 있었습니다. 이 헬기가 향한 곳은 격추된 F-15E 승무원이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한 명을 찾아 생還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CBS, NBC, 뉴욕타임스까지 복수 매체가 확인한 사실입니다. 이란이 텔레비전에서 승전 뉴스를 내보내는 그 순간 미군은 이란 땅 한복판에서 자기 사람을 데리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이란의 핵심 보급로도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카라지 B1 교량, 높이 136m짜리 중동에서 가장 높은 교량이 정밀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다리는 테헤란에서 카라지로 이어지는 혁명수비대의 드론과 미사일 보급로였습니다. 교량은 완전히 끊어졌고 사망 8명, 부상 95명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전체 그림입니다. 에피퓨리 작전이 시작된 이후 미군의 누적 출격 횟수는 6,000회가 넘습니다. 이 중에서 적에게 격추된 건 딱 1회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부산을 6,000번 날아가는 동안 딱 한 번 사고가 난 셈입니다. 이란은 그 한 번을 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고 선전한 겁니다. 그런데 이란의 거짓말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란이 또 하나의 사진을 공개합니다. 이번엔 사출 좌석이었습니다. 조종사가 탈출할 때 쓰는 그 좌석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바로 이상한 점을 잡아냅니다. 이란 공개 사진에선 사출핸들이 헬멧 위쪽에 달려 있었는데 실제 F-15E의 ACS-2 사출 좌석은 핸들이 좌석 전면, 양 측면에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위치입니다. 핸들 위치 하나가 틀렸다는 게 작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출 좌석은 조종사 목숨이 걸린 장비입니다. 제조사마다 설계가 다르고 기종마다 규격이 다릅니다. F-15E용 ACS-2 좌석은 핸들이 측면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어디로 갔는지 이란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F-15E를 잡은 무기는 뭘까요? 바바르 373입니다. 러시아 S-400에 대응해 이란이 독자 개발한 당공체계예요. 여기서 쏘는 사야드 사비 미사일은 고체 연료로 날아가다 마지막에 스스로 목표물을 찾는 능동 레이더 탐색기가 달려 있습니다. 사거리 300에서 400km, 레이더 탐지거리 최대 500km입니다. 분석가들은 이걸 운 좋은 한 발로 평가합니다. 이란이 전자전 탐지를 피하기 위해 레이더를 최소한으로 운용하다 기회를 잡아 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 발이 에픽 퓨리 전체에서 적 교전으로 떨어진 첫 유인 항공기였습니다. 이전 3기는 전도 쿠웨이트 아군 5사였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란이 이 한 발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전장 밖의 전쟁 때문입니다. 이란이 왜 이 격추 한 건에 그토록 매달리는가? 전투기 한 대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이 전쟁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란은 지금 60% 농축 우라늄을 440kg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농축하면 핵무기 9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그 추가 농축에 걸리는 시간이 미 국방정보국 추정 일주일 미만입니다. 일주일이면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최고 지도자의 입으로 직접 말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반드시 소멸해야 한다고. 이건 정치적 수사가 아닙니다. 종교적 교리이자 국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쥐고 있는 게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전 세계 원유 공급의 20%가 이 좁은 바닷길을 지나갑니다. 이란이 봉쇄를 선언하면 전 세계가 직격탄을 맞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에픽 퓨리가 시작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핵무기 문턱에 선 나라가 세계 원유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 이걸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란이 F-15E 격추를 자축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밖으로는 6,000회가 넘는 폭격을 맞고 있고 안으로는 자국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다를 보여줘야 했어요. 증거 사진이 가짜든 말든 국민에게 팔 수 있는 승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전장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F-15E에는 2사람이 탑니다. 앞좌석의 조종사, 뒷좌석의 무장 시스템 운용 요원. 격추되는 순간 2사람 모두 사출했습니다. 적국 한복판으로 떨어진 겁니다. 이때 움직인 부대가 있습니다. 패러레스큐. 이 사람들은 전투 의무병이면서 낙하산병이고 잠수 전문가이면서 산악 전문가입니다. 이 자격을 전부 갖춘 사람들이 적진에 뛰어드는 게 임무입니다. HH-60G 페이브호크 헬기가 나무 꼭대기 높이로 날았습니다. 이란 레이더에 걸리지 않으려면 그렇게 낮게 날아야 했습니다. 구조 헬기는 소화기 피격을 받아 탑승 승무원 일부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1명을 데려왔습니다.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이것이 이 작전에서 진짜 중요한 승리입니다. 이란이 선전 영상을 편집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적국 땅 위를 기어다니며 동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승무원은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이 사람에게 현상금을 걸었고 민간인들에게 수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적진 어딘가에 있습니다. 2번째 승무원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란은 선전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카메라 앞에서 승전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다른 F-15E들은 이란 본토 위를 날고 있었습니다. 폭탄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장의 주도권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2번째 승무원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부디 무사하길 바랍니다.